제 가족들, 지인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요즘 너무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데 뭐 뇌에 좋은 거 무슨 약이 좋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을 좋게 한다는 영양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매에 대한 완치제나 치료제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이 노년층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평생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월등한 1등이 치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치매 환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절만 해도 환갑잔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6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수명을 충분히 살았다고 보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 진료실만 해도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냥 본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외래를 오셔서 약을 타시고 진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아니라 특별한 병이 없으면 한 100세 정도까지 사시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나 신경세포도 나이가 들고 점점 노화가 되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쇠퇴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증상이죠. 치매와 노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가족들, 지인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요즘 너무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데 뭐 뇌에 좋은 거 무슨 약이 좋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을 좋게 한다는 영양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거에 기반한 의학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약물이나 물질이 치매를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인지 기능을 올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문 의약품으로 구별이 돼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광고에 나오거나 하는 약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주 객관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천연 치매 예방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천연 영양제 치매 예방약은 BDNF라는 물질입니다. 브레인에서 유래된 뉴로트로픽 팩터의 약자인데요. 뇌에서 유래가 된 신경 촉진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라는 거는 뉴론이라고 말하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뉴론세포와 뉴론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나온 이 BDNF라는 물질이 이 뉴론과 뉴론 사이에 있는 시냅스를 촉진시켜주고 활성화해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뉴론세포나 이런 시냅스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되면서 점점점 없어지는 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런 BDNF라는 물질이 뉴론과 뉴론 사이에 있는 연결망을 더 활성화해준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뇌신경망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니까 기억력도 잘 나고 인지능력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BDNF라는 물질이 어쩔 때 많이 생기냐면 근력 운동을 동반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운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걷는 운동들 많이 하시죠. 걷는 거 물론 좋죠.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것들이 훨씬 좋고 걸으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다만 이 BDNF 측면에서 보면 천천히 걸을 때보다 심박동수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높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BDNF가 확연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어요. 달리기나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려요. 본인의 관절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수많은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치매 예방약은 내 몸에서, 내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치매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메가3, 브로콜리, 호두 같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이 치매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께 치매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을 더 권유를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당독소, 탄수화물 위주,
당분을 말씀드리고요. 탄수화물,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곱게 빻고 갈은 밀가루 같은 것들, 그리고 흰 쌀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죠. 입에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게 되고요. 인슐린 분비와 여러 가지 2차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치매를 유발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 결과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장에 생기는 장내 세균을 10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도 있고 몸에 해로운 세균도 있는데 이런 장내 세균에서 분비되는 많은 물질들이 결국은 치매, 뇌졸중, 당뇨병, 암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거죠. 좋은 장내 세균들을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식, 통곡물 이런 식사를 많이 하셔야지 좋은 장내 세균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간헐적 단식, 아침 공복을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몸에 생기는 나쁜 세포 폐기물들을 스스로 잡아먹는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가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되면 몸에 있는 자동 포식 세포로 인해서 나쁜 세포들을 잡아먹고 노화된 세포나 병든 세포들을 줄여준다고 해서 노화를 예방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나 아침 공복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유행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가는 것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또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지금 얘기하던 간헐적 단식과 다른 학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맞는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식사를 하거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과식하는 것은 뇌에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치매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밤에 야식을 먹는 건데요. 수면하기 전에는 최소한 3시간, 4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약간 배가 고픈 듯한 느낌으로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먹는 야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인 경우들이 많죠. 먹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 이후로 잠이 들게 되면 혈류가 뇌보다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위에 쏠려서 뇌로 가야 될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치매의 나쁜 물질들을 씻어내는 작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치매를 빨리 오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충분한 수면입니다. 2014년도 자마라는 유명한 저널에 불면증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어떤 상관관계를 수면 패턴과 같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수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는 거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알이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비렘 수면은 눈알이 움직이지 않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얕은 잠을 자는 수면을 말하고요. 비렘 수면은 우리가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잠이 들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계속 사이클로 반복하게 되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깊은 잠에 빠지는 비렘 수면 시간에 씻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깊은 숙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글씨 쓰기, 일기 쓰기를 권유를 드려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러면서 기억에 다시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게 뇌와 손과 손끝의 감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뉴런의 시냅스들이 더 활성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일기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필사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따라서 쓰는 필사를 하는 것이 인지 능력에 더 많은 향상을 보여주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 글씨를 손으로 쓰시라 하는 것들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저는 치매 검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은 뇌에 이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독성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고 서로 엉키면서 플락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돼요. 뇌세포를 점점 괴멸시키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증상들을 굉장히 흔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생기는 건망증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깜빡거리는 증상만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전에는 PET MRI라고 해서 특수한 MRI를 찍어서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침착됐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엔 훨씬 더 간편하게 피 검사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 치매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고요. 뇌 MRI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혈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를 합니다. 혈중 검사 결과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이면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다면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매에 대한 완치제나 치료제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블럭해주는 약입니다.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단순한 나이에 따르는 건망증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 검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 연구에 보면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산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병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기에 치료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제일 우려하는 치매로 가는 것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죠.